안녕하십니까. 저는 심리상담사 주민혁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언론 통제가 이런 것이구나를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격 없는 기자회 RSF에서 조사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43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년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욕설 파동 논란 당시에 언론 탄압 이슈가 매우 강하게 대두된 사건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요. 그 후로부터 현재 2024년까지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62위로 급속도로 수직낙하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을 할 때 자유라는 단어를 400회 이상 말씀하실 정도로 무척이나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분이신데, 정작 자국의 언론의 자유에서는 왜 그렇게 탄압을 하시는지 굉장히 많이 의아한데요. 저는 기자 출신인 최영도 의원님께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이렇게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게 무엇을 시사할 것인지. 언론 자유 지수를 넘어서서 우리 MBC 뉴스데스크 보시면은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경 없는 기자회의 조사 방법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또 사실은 근데 대개 언론 단체를 조사를 합니다. 언론 단체의 경우에 지금 굉장히 우리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언론 단체의 경우는 그런 것도 작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제가 지난 윤석열 정부 마지막 때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을 하면서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그 언론중재법이 이제 징벌적 손배소를 넣어서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 징역형과 함께 완전히 그 회사를 문 닫게 할 정도의 강한 벌금을 매기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징역형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거라는. 아니 거예요. 그것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 징역형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조국 장관을 비판했던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는 징역을 살면서 또 1억의 손배까지 또 당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국제 특히 유엔의 인권 단체에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 지금 우리가 언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공기가 되어서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판단해야겠지만 어느 정부든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불러준 한기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거나 또는 언론이 뭐 됐다거나 하는 그런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반대되는 지표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주요 공영방송에서 정부 비판에 소극적이거나 주지하는 것을 봤습니까? 저는 뭐 그것이야말로 우리 언론 자유가 여전히 구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되는 지표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언론 자유가 올라갔다거나 뭐 이런. 지금 그 척도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게가 있죠. 민주주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RSF 보고서에 보면은 그것이 반드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언론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 환경이 정치 양극화로 인해서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언론 매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을 받게 됩니다. 아마 오늘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영도에 대해서 댓글에 엄청난 욕을 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거 보고 있으면 위축되어서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언론 환경입니다. 예. 이번 정부 들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나 이사장을 바꾼 시도는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바꾼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전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언론과 방송 장악이 방통위만이 아니라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많은 법정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심위 같은 그 MBC 박문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해임 절차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잘못됐다라고 이제 판단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사들 특히 공영방송 임원진을 교체하는 거를 성공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KBS 사장도 바꾸셨고 실제로 제가 출연했던 방송들도 없어졌고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방송사에 가보면 태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언론이라는 게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그 본질적인 사명이죠. 저희도 지난 정부 제 청와대에 있을 때 아침마다 저희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면서 속으로 기자 이름은 기억을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사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 분위기는 어쩌겠냐. 언론이 그런 걸.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언론이 그런 걸로 끝내지 않고 본때를 보여줘야 돼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번 총선에서 여당 패배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던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참 그건 시민수사의 수석이 그런 어처구니 발언을 없는 했고 발언인데. 이 수석이 기자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잘못하면 테러를 당할 수 있다라고 압박할 수 있는 이 분위기 자체가 이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됐고 그게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우리나라가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라고까지 평가하는 거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저도 대통령께서 아까 시민 농객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자유 이렇게 하셨는데 자유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의 자유가 중요해야 보장이 돼야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도 보장된다라고 생각하니